네, 메이트핀 뷰어. 골프장에 가실 때 가장 정확하게 그 핀과의 거리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거리 측정기죠. 예. 골프 자주 치세요? 저는 뭐 요즘은 못 칩니다만 예. 그래도 이게 만약에 한 1년, 2년 전에만 나왔어도 저는 계속 쳤을 거거든요. 그 거리를 못 재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거리를 못 재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꼭 잘 치시기 바라겠고요. 홍선표 기자와 함께 오늘 네이버 네이버 관련된 갈등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이버 전에 한번 다뤘었죠? 주주총회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예, 주주총회 직접 다녀왔었고 네. 그때 이제 이혜진 의장이 이제 복귀하는 맞아. 주주총회에서 갔다 왔는데 그때 좀 질문도 하나 좀 드리고 그렇죠.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살은 몇 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예, 요즘 그냥 뭐 열심히 운동도 그래요? 하고 너무 야위신 것 같아요. 혹시 요즘 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있나 아닙니다. 걱정돼서.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굿스페이스 요 껌 씹으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네이버가 새로 오는 COO는 뭐 하는 최고 운영 책임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이 최인혁 그 전 CEO고요. 네. 지금 현재는 지난 19일 불로 네이버에 있는 테크 비즈니스 부분에 이제 대표로 임명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좀 약간 논란이 되는 게 이분이 2022년 4월에 네이버를 완전히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 떠났던 일이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좀 떠나게 됐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3년 만에 다시 회사로 돌아오자 네이버 노조에서 좀 매일같이 이제 피켓팅도 하고 여기 이제 PPT에 있는 것처럼 피켓팅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27일 이제 내일에는 좀 약간 모여서 반대 집회도 하고 또 네이버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총투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최인혁 테크 비즈니스 부분 대표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우리는 이 안건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뭐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이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좀 약간 노사관계에 있어서 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에 이 최인혁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마 좀 말씀드리면은 얼핏 기억이 나실 텐데 좀 말씀드리기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네이버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스스로 좀 운명을 달리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인혁 CEO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고 좀 가해를 했다는 것으로 이제 드러난 임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임원과 관련해서 그 임원이 근데 그 전에도 네이버에서 좀 그런 갑질 논란 때문에 네이버로 한번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다시 채용을 하고 채용을 한 것도 이제 최인혁 CEO였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제 다시 이제 재임용한다고 했을 때 네이버 조직 구성원들이 반발을 했었고. 그 좀 우려를 많이 표했죠. 아무래도 그런 전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다시 와갖고 일을 할 때도 좀 약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그 최인혁 CEO한테 그 당시 CEO한테 한 14명 정도의 중간 간부 정도들이 가갖고 이분이 지금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조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좀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약간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그 구성원들의 비판이 그 직접적인 가해 임원뿐만 아니라 약간 왜 이거를 방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란이 진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인혁 CEO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이분이 약간 이런 방조를 했다 그런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노조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당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직권 조사를 했었어요. 노조 측이 요구를 해갖고 근데 그 당시 노조에서 그 당시 이제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부분 인정한 이슈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한 가지 이제 이 사건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컸냐면은 원래 그 당시 이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임기가 1년 이상이 더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분이 약간 원래는 2023년도에 교체가 됐었어야 되는데 1년 더 당겨져 갖고 2022년도에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최소연 대표 체제. 예. 사실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40살 초반에 약간 외부 경력이 훨씬 더 긴 그 최소연 최소연님이 그 CEO가 되기는 약간 힘들 수도 있었다. 그 당시. 예예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네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약간 조직 문화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왔고 예. 되게 외부 출신의 젊은 CEO와 그 젊은 CFO를 좀 등용했었고 그러니까 네이버의 최근 3, 4년 동안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최인혁 대표라는 사람이 이 복귀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할 거다, 반대가 심할 거다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네이버에서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이혜진 돌아오면서 같이 이제 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신 그러니까 얘기하십니다. 왜 이 사람을 굳이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분이 약간 이혜진 의장의 이분을 이제 언론에서 검색해 보면은 흔히 나오는 게 이혜진 의장의 복심이다. 이제 약간 진짜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혜진 의장이 이제 삼성 SDS 출신인 건 다 아시잖아요. SDS에서 사내 벤처로 시작했는데 이 최인혁 대표 자체도 삼성 SDS 출신이고 네이버 초기 멤버입니다. 네이버 초기 멤버고 예. 그리고 또 이혜진 의장하고는 서울대 공대 동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갖고 약간 이혜진 의장이 거의 그 체제에서는 약간 황태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기도 했고 그 약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불행했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성숙 대표의 뒤를 이어서 그 네이버의 CEO 자리도 노려봄직했을 그런 약간 굉장히 그때 총애받았던 분입니다. 그래갖고 이혜진 의장으로서는 약간 본인이 믿고 맡긴 다음에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혜진 의장 같은 분이 단순히 이제 나하고 친하다고 너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아니겠지, 충분히 설마. 능력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성기를 같이 했었던 그런 그렇죠. 완전히 창업 초기부터 그러니까요. 삼성 SDS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그 직장에서부터 같이 근무했던 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이버가 AI에 있어서 좀 뒤처지고 있거나 뭐 기대치를 약간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예. 과거에 그 전성기를 같이 누렸던 사람들과 지금의 이러한 부분을 좀 다시 도모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예. 어떤 조직이든 어떤 조직을 이제 바꾸고 그 조직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걸로 굉장히 지지해줄 수 있는 측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참모라고도 할 수 있고 예. 돌격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테크 비즈니스 부문이란 게 이게 최근에 신설된 부문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 정확하게 네이버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높은 성장성을 갖췄지만 그동안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인도와 스페인 지역으로의 진출을 주도하고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헬스케어, 미래 먹거리인 헬스케어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 스페인 진출과 헬스케어를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은 좀 새로운 실은 신사업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복한데 맡겨야 된다. 이런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인혁 최인혁 대표가 그 당시에 CEO만 맡았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맡았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 네이버 파이낸셜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페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이버페이. 네. 그거를 총괄하는 네이버 핵심 금융 계열사입니다. 거기 초대 대표도 그 당시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고 그 광고 부분 CIC 대표, CIC는 이제 컴퍼니인 컴퍼니인데 네이버의 광고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그것도 그 당시 겸직하고 있었고 예. 또 해피빈 대표, 해피빈은 약간 뭐 기부하고 그런 건데 여기도 겸직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네이버 등기이사 그 당시 맡고 있었던 직책이 무려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위로부터 약간 신임을 받았다, 또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맡았던 일들도 대체로 잘 했고.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아예 초대 대표를 맡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대 대표라는 거는 그냥 이제 뭐 두 번째 대표, 세 번째 대표 다른 거는 처음에 이 계열사를 시장에 안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착시켜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19년에 만들어졌고 뭐 이분이 나간 게 2022년이지만
3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박상진이라는 분이 이제 맡아서 지금 이끌고 계신데 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네이버 파이낸셜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사실 네이버 페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한 계열사 대표를 맡아갖고 요거를 또 시장에 안착시키는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네이버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2005년 34살 때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NHN이었잖아요. 네. NHN 이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4살 때부터 이제 경영을 해온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이 이만큼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해진 의장도 결국은 왜냐면 지금 보면은 약간 CEO는 최수현 CEO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마케팅팀에 잠깐 다니다가 그 다음으로는 쭉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네, 네, 다시 네, 네이버에 네,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 실전 IT 비즈니스 역량에 있어서는 경험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김남선 CFO는 이제 포시마크 때문에 다른 데로 갔고 결국 그러면은 좀 신사업을 이끌 수 있는 선봉장이 필요하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연역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이긴 한데 지금 네이버 직원들이 엄청나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반발하고 있다. 예. 그 내면에는 물론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은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물론 그 사건 자체 여파가 굉장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최인혁 이 대표가 테크 비즈니스 부분 대표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를 발표되자마자 진짜 굉장히 이제 격양돼서 이렇게 그 선언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최인혁 대표 사퇴를 이제 주도했던 그 노조위원장분이 지금도 이제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노조위원장이 계속 맡고 계신 것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언론 뉴스를 보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도해서 내보냈던 분이 이제 다시 3년 만에 다시 왔으니까. 다시 온 것다. 이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이유도 있는 게 이제 이해진 의장이 돌아온 게 사실 네이버 사정이 네이버가 태평성되었다고 하면은 물러났던 이제 상황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무슨 태종이 정치를 잘하면은 갑자기 태조 이성계가 내가 다시 할랜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네이버가 처원상에 녹록치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약간 인사제도 같은 걸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일반적인 그냥 표현을 쓰자면 조직 내 이제 고인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게 잘 못 나온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사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가 내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레벨제라는 겁니다. 그 레벨제라는 게 이 사람의 뭐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되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람한테 레벨을 부여하는 거예요. 당신은 레벨 3입니다. 레벨 5입니다. 7입니다. 그리고 그 레벨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그 재량권을 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기존에는 약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속 연수에 따라서 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걸 좀 바꾸겠다는 거고. 그러면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후배라고 하더라도 선배보다 더 그렇죠. 성과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약간 근데 이게 좀 어떤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잘 알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약간 후배가 자기보다 뭐 레벨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조직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아니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레벨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도입해갖고 성과를 잘 보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제 쿠팡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고 그리고 이게 약간 해외 기업들에서는 좀 해외 IT 기업들에서는 요거를 많이 이제 좀 도입하는 추세기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이걸 도입하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5년 전에도 도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반발을 해갖고 그 제대로 이제 도입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진 창업자가 7년 만에 다시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딱 이거를 하겠다는 걸 이제 내놨던 거죠. 물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해진 의장이 직접 뭘 한다, 직접 지시했다 이런 거는 절대 따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딱 그분 이제 이해진 의장이 돌아온 이후로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걸 보면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네이버 같은 데는 그래도 첨단 IT 이로 계속 가야 되는 회사인데
연차 오래 쌓여서 호봉받고 뭐 이럴 것 같으면 그럼 그런 건 그 어디 한전이나 뭐 이런데 맞아.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일하시는 게 맞고 네이버 같은 데는 진짜 대단한 뭐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지금 뭐 최고 경영자급으로 뭘 대우를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도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랑 뭘 경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약간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멤버는 옛날 멤버인데 최인영님 말씀하신 거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해진 의장이나 이게 자체가 멤버는 옛날 멤버고 그때 당시에 전성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조직 문화로 성장을 한 건데 같은 멤버가 지금 와서 다른 조직 문화로 가겠다. 근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네이버가 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좀 불확실한 게 많다 보니까 이 과연 이 조직 문화를 확 바꾼다는 게 같은 멤버가 온다고 해도 사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나눠서 봐야 돼. 최인영님이 오신 거는 이분은 이제 조직 문화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약간 구 조직 문화를 약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조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네이버의 갑질 문화를 이제 우리가 근절하자 해갖고 사실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는 끝까지 이분을 2021년, 2022년에도 끝까지 이분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당신들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럼 너 당신 최인혁 CEO 자리에서만 내려와라. 이거는 그 이슈는 CEO 관련해서 있었다니까 CEO에서만 내려오고 그리고 네이버 본사 그 CIC 대표 본사에 있었다니까 여기만 내려오고 뭐 등기사도 내려와라.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하지만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은 전혀 이 이슈하고는 상관없는 이슈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신사업 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노조가 계속해서 반발을 해갖고 거의 한 10개월 뒤쯤에는 결국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에서도 나가게 된 거라서 그러니까 이분을 약간 네이버가 다시 불러온 것도 막 조직 문화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은 약간 조직 문화를 뭐 개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약간 신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분명히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굉장히 제가 이력을 좀 봤더니 뭐 굉장히 그 네이버 비즈니스 위원회라고 네이버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그 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그 IT 비즈니스에 대한 그게 좀 강한 분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같아. 제가 뭐 지금 잘 모르지만 최수연 대표가 이제 외부에서 왔잖아요. 외부에서 온 대표의 문제점은 조직 장악 능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그 사람의 능력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20년 동안 내가 여기 막 바닥 박박 겨가면서 여기까지 끌어왔어.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랑 외부에서 뭐 어디 막 무슨 모건 스탠리에 계셨어요. 뭐 엄청난 무슨 인재예요. 이래서 이제 데려온 사람이랑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내 얘기가 잘 통하는지 중간 관리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보면 아마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이 볼 때는 최수연 대표의 말에 영이 잘 안 서는 것 같다. 이 판단, 그러니까 아주 그냥 추정입니다. 소설 쓰는 건데 최수연 영이 잘 안 선다. 말 한마디 하면 빡빡빡빡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최인혁이다. 최인혁 데려와. 이거 아닌가?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네이버 분들을 옛날부터 좀 만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최수연 대표가 처음 선임됐을 때 그러니까 2022년도의 분위기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사실 상당히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좀 알던 분은 네이버에서 그분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일하셨던 분인데 좀 약간 자기보다 이제 연령도 좀 어리고 IT 비즈니스 경험도 자기는 왜냐면은 진짜 네이버가 NHN 시절 때부터 이제 열심히 일해갖고 겨우 간신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분은 이제 너무 높은 자리에 갑자기 오니까 좀 약간 근데 제가 이제 기자니까 그냥 대놓고는 말씀 못 하셨지만 좀 약간의 불쾌함을 표현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최근에 네이버를 보면은 그 역전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최선주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네이버에서 되게 오래 계셨고 네이버 초기 멤버 중에 한 분인데 그 전략 사업 부문이라고 또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갖고 이분한테 또 대표직을 또 부문 대표직을 또 이제 앉혔더라고요, 이분을. 근데 그 전략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쪽 진출을 이제 전담하는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갖고 네. 그래갖고 약간 CEO 직속으로 이런 전담 조직들을 지금 한 3개 정도 운영하면서 좀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네네. 그런 상황이 됐고 혹시 그 네이버 내에서 그 노조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계시고 비노조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평가는 혹시 어떻습니까? 아 그런데 제가 뭐 비노조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노조에 가입하긴 했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노조 집행부는 아닌 분들 좀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그런 분들도 좀 아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분들은 또 이제 중간 관리자급도 아니고 해갖고 전화를 드려봤는데 자기도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 네이버 직원들의 여론은 최인혁 대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도 그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는 분명히 잘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네이버 직원들 사이에서 최인혁 대표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크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들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게 그런데 그 2021년, 2022년 이후로 네이버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인재들을 또 많이 뽑았거든요. 새롭게 들어온 이제 경력직 인재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아직도 전면 재택입니다. 전면 재택이에요? 네, 예. 네이버가? 그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전면 재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갖고 약간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얘기만 나누지 업무 외적인 얘기에 대해서 약간 특히 이제 사내 메신저 같은 거에 대해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서 그 업무 외적인 이런 약간 경영진 얘기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를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저희가 막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 있으면은 막 그 커피 마시러 가면서 이제 좀 누구도 좀 까야죠. 이슈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봐도 이렇게 지금 거의 재택이어갖고 이게 그렇게 막 여론이 막 강하게 모이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럼 지금 뭐 사실 이슈가 뭐냐면은 이분께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복귀 이미 했죠. 복귀를 했는데 이제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노조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된다면은 이 대표직에서 다시 철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물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의 특성상 사실 이제 CEO 그리고 오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인사권이잖아요. 이 사람을 어디에 앉히고 누구를 해임하고 또 누구를 또 새로 등용하고 그런데 이 이해진 의장이 8년 만에 지금 복귀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인사인데 거의 처음으로 한 인사잖아요. 그 다른 정기 인사들이야 뭐 원래 그냥 다 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자기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돼서 하는 인사인데 이거를 이제 노조원들이 반대한다고 과연 그 철회를 할까? 그러면 이해진 의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추구할 여러 가지 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개혁 혹은 그런 개편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이 뭐 구성원들 반대하면 계속 그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의 특성상 절대로 이거는 번복이 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글쎄요 오너가 이렇게 딱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과연 이제 그 처리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 좀 약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또 IT 기업에 있는 이제 다른 IT 기업 그 임원분들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이버라고 해서 이렇게 이분을 다시 불러들이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반발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다시 이제 복귀시킨 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비판은 뚫고 지나갈 수 있다. 뚫고 지나갈 수 있으면 만약에 또 철회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안 좋은 또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노조원들이 이제 반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이 그죠. 임원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러한 어떤 상황일 것 같긴 한데. 내일 그래갖고 네이버에서 그 총투표 겸 해갖고 그 반대 지표가 있는데
요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총투표를 해서 결집할지에 따라서 약간 이 이슈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사측이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막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러면은 사측도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측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인원이 적으면은 그냥 이제 쭉 그냥 그냥 가도 되겠다. 어차피 여론이란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최인혁 CEO 새로 부임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슈들을 또 이렇게 좀 짚어 주셨습니다. 네이버가 주가가 요즘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본전됐네. 18만 4천.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이제 18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봤을 때 네이버가 그래도 실적이 더 좋고. 그렇지.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만, 2, 3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좋아. 조금 이제 더 기다려 볼까 했는데 다시 이제 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격이 저는 뭐 바닥이라고 봅니다만 뭐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2018년 1월 달에 네이버 처음 투자했을 때 가격이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18만 원이었어요? 그때 18만 원이었어요. 이게 7년 동안 그래요? 2010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처음 투자했던 게 2018년이었는데 2018년 초였는데 1월 달인가 그랬는데 그때 가격이 18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네. 그래요. 저는 네이버를 투자한 이후로 여태까지 단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단 한 주도. 그러면 45만 원, 46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예. 그냥 갖고 있었는데. 그때 45에서 안 팔았어? 저는 이제 약간 장기 투자 신봉자라서 안 팔았었는데. 그래서 노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구나 오늘. 국장에서 장기 투자가 웬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아웃스탠딩 홍성표 기자님 오늘 네이버 관련 이슈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 산업별, 기업별 이슈들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